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바디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뤄왔던 강체가 아니라 소프트한 물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예제인데요. 아마 흥미로우실 겁니다. 27개의 예제 중 10번째 예제입니다. 이제 소프트바디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요. 이 예제는 말 그대로 이 풍선과 같이 좀 말랑말랑한 형태의 물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봤던 다른 예제들은 이 단단한 형체의 물체를 대상으로만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봤었는데, 이번 예제는 이제 소프트한 바디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우선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이썬 띄우고 소프트 바디 탭을 눌러서 완성하고 엔터를 치면 어떤 메시지가 뜨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메시지를 보시면 소프트 바디 예제는 오직 플렉스만 지원한다. 즉 여기서 이 플렉스라는 것은 시뮬레이션 엔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강체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엔진으로 피직스 엔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피직스 엔진이요. 그런데 이 피직스 엔진은 강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은 잘 제공을 해주는데, 이러한 소프트한 바디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제공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이 소프트한 바디도 이 피직스 엔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고요. 우선은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플렉스도 강체는 기본적으로 또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프트한 바디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 시뮬레이션 엔진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이렇게 플렉스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자를 이런 식으로 줘라 라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메시지가 있죠. 한번 이와 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띄우고 소프트 바디 하고 여기서 하이픈 2개 플렉스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제 실행이 됐죠. 이 실행을 시키니까 어떤 물체들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딱 보기에도 뭔가 말랑말랑한 소프트 바디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총 4개의 환경이 이렇게 떠 있고요. 각각 환경을 보시면 제가 하나만 일단 띄워볼게요. 일단 바닥면에는 소프트 바디가 있고요. 그 위쪽에 어떤 판에 손잡이가 달려있는 것과 같은 형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단 레일이라고 해볼게요. 소프트 바디를 보시면 일단 뭔가 색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응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 물체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그 힘에 저항해서 그 물체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우리가 응력이라고 정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수치상으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면적당 받는 힘, 즉 총 받는 힘을 이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응력을 정의를 수치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단위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작용하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 응력은 작아지겠죠. 그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판으로 이 물체, 이 소프트 바디를 누를 때 하고, 그리고 이 송곳 같은, 예를 들어서 물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송곳 같은 물체로 이 물체를 딱 이제 이 물체에 힘을 가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만약 우리 팔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판으로 누를 때하고 바늘로 찌를 때하고 어떤 게 더 아플까요? 바늘로 찌르는 게 훨씬 아프죠. 그 말은 이제 작용하는 단위 면적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작용하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또 응력이 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고요. 일단 이 배경 설명은 이 정도만 드리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DOF 탭을 보시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파트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고 지난 예제에서 한번 다뤄봤었죠. 여기 보시면 레일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펼쳐 보시면 일단 타입을 보시면 트랜슬레이션, 즉 직선 운동을 하는 타입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리밋이나
포지션 벨로시티 등등 또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드라이브 모드를 보시면 포지션 타겟으로 되어 있어요. 즉 움직일 수 있는 녀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밑에 슬라이더 바가 있고,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위에 레일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좀 밑으로 내려서 이 소프트 바디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점점 형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눌러보면 형태가 바뀌다가 이제 색깔도 바뀌어요. 색깔도 바뀌고, 좀 더 눌러보면 색깔이 좀 더 바뀌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누르는 위치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더 누르면 누를수록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이게 점점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빨간색이 될수록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커져서 그에 대한 응력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이 색깔로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누르면 누를수록 이 내부, 그러니까 이 물체 내부적으로 이 형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 즉, 이 힘에 저항하는 힘이 점점 이제 커진다라는 것을 색깔로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더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누르면은 이게 만약에 뭐 풍선 같은 물체라고 한다면 터지겠죠. 그 응력을 견디다 이제 그 물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넘어서는 순간 이제 물체는 그 형상을 유지하지 못하고 망가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예제이고요. 좀 복잡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 정도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일단 이 플렉스 엔진을 이용해서 아이작짐에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바디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해제해서 나머지도 보시면 이게 동일한 바디이기는 한데 이 바디에 대해서 처음에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녀석은 뭔가 조금 더 납작해져 있고, 어떤 녀석은 조금 더 원에 가깝게 형체를 유지하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냐. 실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코드까지는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코드상으로 이러한 이제 소프트 바디를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또 있어요. 소프트 바디를 이렇게 정의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랜덤하게 어떤 노이즈처럼 이제 레인지를 줘서 그 파라미터를 다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바디의 형상이, 기본 형상이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디를 보시면 이제 이건 월드고, 암이라고 하는 게 이 녀석을 또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소프트 바디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 다른 것도 또 움직여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인덱스를 올려서 두 번째 환경에 대해서 레일을 움직여 보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강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소프트 바디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처음에 이 시뮬레이션 봤을 때 되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되는구나. 또 그거를 이 패러렐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또 대규모로 시뮬레이션을 또 할 수 있도록 아이작짐에서 제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프트바디 예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이작짐에서 강체에 대한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프트바디에 대한 시뮬레이션 기능도 제공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그때 기존의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피직스 엔진이 아니라 플렉스라는 엔진을 설정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되는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 예제를 통해서 이 소프트 바디에 대한 응력, 즉 스트레스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이 예제나 아니면은 이러한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 기능이 좀 흥미롭기는 한데 실제 우리 프로젝트에 이러한 소프트 바디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네, 의문점이 좀 들고요. 이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어떤 이제 실험을 전부 다 끝낼 수 있는, 즉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만 하는 용도로 쓴다.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환경에 적용을 해야 하는 어떤 심투리얼과 관련된 이 응용에서는 이 소프트바디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체 시뮬레이션 자체도 아무리 정교하게 한다고 해도 실환경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이 소프트 바디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그 갭이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고 했을 땐 네, 언젠간 뭐 정말 실환경과 정말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를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 이거를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미지수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혹시 뭐 본인들의 이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공부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